자, 오늘부터는 그 뭐고 우리가 그동안에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부터 출발해 있는 이 보적 수리사주, 보적 수리 사주는 이제 사주만 하고, 보적 수리 사주는 사주만 하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박사학위도 나오고 시중에 타로 시합도 많아지고 타로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부터 이 사단법인 수리 힐링 상담협회 저쪽에서 라이브에서 너무 많은 거 지금 그 라이브 하는 거는 저 요만한 거 요새 그 쇼트 그거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제동을 걸어놨는지도 모르겠다. 업로드만 시키라고 라이브를 너무 하다 몰라. 자꾸 그러면 뭐 또 촬영해갖고 갖다 올려야지, 그지? 자, 수리 힐링 상담 협회는 기존에 있어요. 기존에 지금 대전에 존재를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유명무실하게 체계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게 진행돼 갖고 우리가 협회만 명분상 체계적인 것은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10월 10일 날 정식적으로 육경회가 출범을 하면 여 밑에서 우리 수리 힐링 상담 협회에서 이걸 아마 관리를 하게 될 거예요. 자격증부터 시작해갖고 관리를 하게 될 텐데. 자, 그래서 그동안에 수리사주는 막 오만 탑동상이가 다들 있으니 너무 복잡해서, 그치? 이제 공부하는 사람 알아서 공부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 사단법인 수리 힐링 상담협회 이 채널에서는 요것만 딱 하자는 거다. 자, 첫 번째, 이 천부경 타로 카드.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색채 카드. 자, 세 번째는 수리 심리학. 이 분야들은 강좌를 떼가지고, 잠깐만요. 강좌를 떼가지고 여기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자,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에는 사주라는 것은 학문적인 기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문적으로 펼치기가 곤란한 분야예요. 상담은 뭐 하더라도. 자,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이 이제 그동안 이제 최소한 이제 PhD가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기서 발생되는 부분들이 군데군데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분야를 이제는 마차통상이 온갖 섞어 나누니까 필요에 따라서 온갖 섞어 나누니까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분야만 체계적으로 강좌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 체계적으로 강좌가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라이브 강좌가 이 수리 힐링 상담 협회에서 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약에 여기서 뭐 지금 소트 때문에 라이브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촬영해 갖고 라이브로 그 강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 그래서 그동안에 이것이 세상에서 단 한 개뿐인 타로 카드다. 그리고 이 타로 카드는 정말로 학술적으로 풀어난 거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내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지금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가르쳐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이거 가지고 상담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천부경 타로 카드는 내가 8년 동안 소지면서 8년 정도 돼서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8년 동안 했는데 5명의 디자이너를 동원을 해서, 그런데 아무도 천부경의 그 영감을 가지고 타로 카드를 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으로 웹툰 작가, 우리 공배님 그 따님인데 웹툰 지금도 유명한 웹툰 작가예요. 웹툰 작가를 통해서 이것을 형상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정말로 정교한 게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도 타로 카드 하면서 그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 그냥 기초적인 카드만. 지금까지 한 거는 뭐 상담을 위해서 간단하게 지금 했지만은 그 속에는 무궁무진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타로 카드 이거는 여러분들도 나중에 알아야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타로 카드를 팔게 되겠죠. 교육하고 팔게 되겠지만은 이 팔게 되게 되면 여기는 로열티가 들어있어요. 이 작가인데 내가 최소한 10,000원의 로열티를 줘야 돼. 지금 안 팔리니까 줄게 계약상 내가 나중에 팔아가지고 주겠다 했는데 좀 미안타. 그동안에 2~3년 동안 적차 나가고 이 분야에 손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코로나 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카드는 어디가 없나? 가방 안에 있대. 나 오늘 가지고 왔는데 카드. 자, 이 카드는 보기도 그렇지만 껍질 하나도 정말로 신경 많이 써갖고 했다. 자,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우리 개봉 하나 보자, 그죠? 내가 시원찮나? 했어요? 안 돼. 근데 쉽게 잘 들리는 거가 나는 안 돼. 톱이 없어. 자, 이 천부경 타로 카드는 일반 카드와 수리 사주의 모든 기초 이론들이 수리 심리학의 모든 기초 이론들이 안에 그림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만드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 캡으로 되는데 이거 보관하기도 굉장히 좋고 이 껍데기 만드는 데서 저 돈이 많이 들어갔다. 이게 한 개당 거의 10,000원 가까이 들어간대.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그림 카드예요. 일반 숫자 카드는 개별적으로 많이 있는데 여기에 그림 카드에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수리사주와 수리심리의 근본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도 있는 이 심리 테스트라든지 심리 상담을 할 때는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알려져 있는 타로 갖고 점친다는 이런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싹 벗고, 이거는 타로 카드에서 점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재미로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거는 이거 갖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색채 카드는 아주 편리한 부분들이에요. 자, 색채 카드는 이것 또한 세상에서 단 한 개밖에 없는 카드다. 그런데 지금 뭐 서울 같은 데서 얘기하지만 여기는 이 간단하게 애기들하고 같이 놀아라고 하면서 애기들을 위한 상담법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애들은 이거 하게 되면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 싶어 갖고 여기는 단순한 색상의 기본 원리, 색의 과학적인 이론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3번 카드부터 색깔 3개부터 시작해서 9개 색상의 과학적 논리에 의해서 풀어난 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애들이 적성이라든지 취미라든지 재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숫자 공부라든지 색깔 공부라든지 이런 걸 겸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2개 카드와 이제 우리가 심리학을 하고 있는데 심리학에도 그동안에 솔직히 말해서 이 사주를 하다 보니까 심리는 덤을 한 거예요. 심리학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지를 못했어. 자,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 채널이 지금은 공짜로 배우는데 나중에 세월이 좀 흐르게 되면 이 채널에 있는 거는
그냥 공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구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먼저 하는데 일차적으로 우리는 이 타로 카드부터 색채 카드, 수리 심리학에 이르기까지 우리 변천사를 지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선구자가 되려면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풀어보자. 그러면 인간의 역사부터 우리가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타로 카드가 언제쯤 생겼다고 생각해요? 아주 오래전부터. 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카드 문화가 각국에 옛날부터 다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타로를 배운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할 거야. 타로 갖고 점치면 그런 일을 할 것이고, 타로에 관심이 있다면 타로 카드는 엄청나게 오래된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다 허구다는 거다. 이제 허구에서 벗어나야 돼.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자꾸 이렇게 세뇌를 시키다 보니까 그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다. 그럼 타로 카드 있는 거 자꾸 변해갔는데, 타로 카드 20세기에 만들어진, 이게 우리 접치는 거, 여러분들이 카드는 전부 다 20세기에 만들어진 거라. 그거 막 뜯어갖고 홍보해갖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지. 허구에서 허구를 낳는 것이 이 과학세계이고, 우주도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옛날에 은하계에 뭐 세계의 은하계만 있다고 배워왔어. 학교 다닐 때. 근데 지금 어딨나? 수천억 개, 뭐 말도 못 하잖아. 허구에서. 아인슈타인이 뭐 중력의 법칙,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 갖고 또 막 했지. 빅뱅 해가지고, 빅뱅 이론을 만들어 나갖고, 세계 과학자들이 빅뱅 갖고, 세계 연구비 다 저가 다 처먹은 거예요. 빅뱅이 어디 있는 빅뱅이? 손사이 치는 거. 그래갖고, 이거 과학자들이 이게 전부 다 그런 거예요. 타로 카드도 어디에 타로 카드 몇 개, 이 초기에 우리나라에서 온 사람이 있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퍼진 사람이 있어. 그거 맞겠나? 내가 지금 차마 말은 못하지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허구에서 너무 좀 제발 좀 벗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역사를 한번 보자. 인류의 역사를 모르면 타로의 역사를 할 수가 없어. 인류의 역사를 모르면 타로의 역사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세계 최대의 이론은, 자, 우리가 아마 내가 지도를 또 그리를 하니까 좀 그렇네. 또 한번 안 그려보면 또 안 되겠고. 대충 이렇다고 치자. 자, 인구가 옛날에는 여기서부터 뭐 호모사피엔스 요새 말했다. 이게서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왔다. 그거는 치자. 그거는 지금 수만 년 전의 일이고, 진화론이 맞느냐? 창조론이 맞느냐? 웃기는 소리야. 그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진화는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찌 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옛날에 빙하 시대, 우리는 인간이 빙하기를 거쳐서 빙하기, 해빙기, 간빙기 이런 것을 거치면서 인간은 멸망을 했다가 살아나고 생명력이 죽었다 살아나고 수십 반복하는 거야. 그러면서 현존 인력이 됐어. 현존 인력은 우리가 역사를 되풀이 갈 수 있는 것은 1만 년이라. 1만 년밖에 안 돼. 그런데 이 간빙기를 통해 갖고 우리가 인간이 생긴 것은 한 1억 한 2천만 년, 1200만 년, 12,000년 정도까지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적도 요 밑에네. 적도가 이렇게 있다 치다. 적도가 이렇게 있다 치게 되면 얼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지구가 얼면 적도로 다 몰리겠지. 적도로 몰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해빙기가 되게 되면 어떻게, 옛날에는 농사를 짓고 지금까지 산업화 안 됐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 먹을 것을 따라서 다니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번지니까 이 북쪽으로 갔어. 그러면 세계 최대의 인구가, 지금 제일 똑똑한 인구가 어디 있냐면 여 푸른 지금 사막으로 거의 돼 있는데 시베리아 일대다. 중동 카자흐스탄 천산산맥과 이게 히말라야 산맥의 이 고원지대라고 해서, 고원지대에 갔다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나? 고원지대가 그 적도에 엄청나게 더웠다는 거겠지.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적인 하게 되면 산소가 많을 때, 지구상에 산소가 많을 때는 몸집이 엄청나게 큰 동물들이 번창하게 돼 있어. 그런데 공기 중에 산소가 작아지게 되면 어떻게? 작은 동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룡시대를 겪고 인간이 왔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인간도 얼마 안 가서 멸망할지도 몰라. 왜? 이 종족의 번식에 보게 되게 되면 종이 번창하다가는 순식간에 멸망을 하게 돼 있어요. 종을 그대로 가지 못한다. 그 사이에 일부분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구석기 시대라고 하는, 구석기 시대에 여기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잖아. 글자도 없고 뭐도 없고 사람은 동물일 뿐이야. 구석기 시대는 우리가 사람인지 동물인지 그건 똑같은 거야. 그치?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먼저 이번에 10월 12일 날 책이 나오겠지만 그 속에 여러분들 참고를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동서가 물질적으로 교류된 시점이 언제쯤이냐? 역사상으로 어느 정도 시대에 와 있을까? 지금은 중국 역사를 하는데 중국 역사가 아니에요. 중국 놈들은 세계 처음 다 적 거라고 하는 놈들이니까 그걸 상종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는 어떻게, 물물교환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삶은 우리가 실크로드라 했지. 그래서 이 구석기 시대에 이루었던 이 환민족이에요. 한민족. 그러니까 이 서양민족이 아니고 지구상에서 보편적으로 가장 형태가 유사한 형태가 한국, 카자흐스탄, 인도 일부분 이래가지고 이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중국까지 물물교환이 이루어진 데는 이 송나라라고 했다. 은나라 이후에, 은나라가 이제 거의 부족 국가로 형성된 시대고, 그 이후에 이제 이쪽에 생산되고 이쪽에 갖다 팔고 이쪽에 갖다 팔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낙타도 동원되고 실크로드도 만들어지고 옆집 사람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변창이 돼 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우리가 막 마고 할매가 5명의 뭐 아들을 낳고 하나는 힌디 놓고 하나는 검디 놓고 뭐 이래가 그런 상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아요. 한인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해서 막 헛소리 하는 것도 많고, 그게 뭐 세계의 뭐 그거 갖고 왔대서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자, 송나라 시대 때 여러분들이 사람이 저쪽에 갖고 뭐 몇 달 동안 가고 옮기려 하면 낙타 타고 가려면 몇 달 동안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그러면 가다가 잘 때 심심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제일 하고 싶어 할까요? 상인들이라고 생각. 심심하니까 시간 좀. 심심할 때 시간 때우는 방법이 그때 그 당시에 뭐가 있었겠나? 마작타로. 노름이야, 노름.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정선에 가봐. 정선에 가면 쫄딱 망했잖아. 정선에는 외국인들은 정선에도 올 수 있지만은 시내도 올 수 있단 말이야. 한국 사람은 도박을 하려고 하면 정선에 가야 돼. 그치? 정선에 뭐가 있지? 카지노, 한국 카지노가 있어. 그거 갔다 가면 전부 다 돈 벌어 오겠나? 알고 있어요. 전부 다 쫄딱 하고 그 엉망 개판이다. 완전히 개판이에요. 자, 그래서 노름으로 시작하게 돼 있어요, 항상.
그러면 노름으로 시작한 단계가 여러분들이 타로 카드가 출시되어 있는 근거예요. 그때 타로 카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태리 가갖고 로마 가갖고 세계의 모든 타로 카드를 다 갖고 왔어. 사갖고 그렇게 20몇 종이 되더라고. 지금도 뭐 일부분 있고 막 나눠주기도 하고 너무 가서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어떻게든 대기 조잡하기도 하고 뭐 러시아 타로 뭐 온 나라가 다 있어. 그런데 단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게 유니버설 카드 해갖고 서양 그거는 아주 후반기예요. 자,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서 이 송나라 시대 때 정도면 왔다 할 때 그 당시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나라에 전달되어 있는 수투라는 것, 수투가 뭘까? 하트 아니다. 수투, 숫자다는 숫자예요. 나무에 숫자를 끌고 갖고 하는 거예요. 나무에 우리 이거 뭐라노? 유태, 나무 조각에 유태, 숫자를 하는 것이 수태예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일부분 신라 시대 때 우리나라에 수투가 있었어요. 그것이 이 송나라 문물로 통해서 이렇게 온 거야. 그러면 숫자가 적혀 있었다는 것은 뭘까? 그 당시에 숫자가 사용했다는 거겠지. 그 당시에 송나라 때는 사용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숫자는 어디서 생겼을까? 이것도 또 거짓말이잖아. 아라비아인들이 썼다 해갖고 하는. 아라비아인들은 한참 뒤에다. 그 당시에는 아이고. 그러면 그 전에 숫자는 어디 있을까? 1980년대겠지. 그게 천문에 있는 거야. 그래서 숫자 갖고 노름을 시작한 거야. 그런데 이것이 발전되면서 우리가 카드에 보게 되면 기사도 이런 게 있잖아. 그치? 기사가 언제 생겼을까? 중세시대 때 생겼. 그럼 여러분 여인상 해사코 점술가 해사코 이런 거 중세시대 그렇게 로마 이런 100년 전쟁 이런 거 하면서 그 이후에 일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타로 가다가 맨날 태고 때부터 만들어졌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그때부터 생긴 것인데 그때부터도 아니야. 그때부터 아니는데 점성술이 생길 때 여러분들이 서양의 점성술이 언제쯤 생겼을까? 지금 우리가 전달된 거는 중세라고 했지. 그치? 중세 이게 생긴 게 아니라 얼마 가서 우리가 1700년도 정도에 그때부터 생긴 거야. 그때부터 우리가 출발했는데 숫자 갖고 카드를 만들고 그때 종이가 언제 생겼을까? 우리가 언나라 때 거북이 뚜껑에 각골 문자가 만들어질 때 했지. 그것보다 한참 후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 종이에 찍는 거 파피루스 이런 게 하면 지금부터 20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카드가 만들어질 때는 그것보다 한 1000년 뒤에야. 그러면 지금부터 많이 해봐야 한 1000년 전이에요. 1000년 전. 많이 해도 1000년. 그 당시에 뭐가 있냐면 수투로부터 출발해 갖고 숫자가 있는 거예요. 숫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점성술이 발달된 거는 기존적으로 한 500년에서 1000년 정도밖에 안 돼. 1000년.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동양의 점술 나눌 때 동양 점술과 서양 점술이 나눠서 하는 거겠지. 동양 점술은 뭘까? 동양 점술은 오행으로 우리가 푸는 것이고 서양 점술은 12운성으로 푸는 것이야. 서양 점술은 어떻게 풀느냐면 그래서 역사는 나중에 전부 다 있을 거니까 나중에 보고 이게 걸레거라 생각하면 돼.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유니버설 카드는 얼마 안 됐다는 거다. 그래서 옛날부터 기사도 이기 놓으니까 중세시대 웃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 뒤에 수천 년 뒤에 봤다. 자, 서양 점술은 하늘의 이 별자리를 몇 개? 13개. 하늘의 별자리는 지구상으로 13개가 되어 있어요. 13개인데 타로 카드가 만들다 갖고 달이 12개니까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한 개 뺐어. 찾아봐. 한 개 빼고 12개로 만들어 갖고 만들어진 타로 카드라. 하늘의 천구야. 그렇게 별자리야. 그러면 별자리는 이 북두칠성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있지. 요 별과 요 별 사이에 누구한테 얘도 막 왔다 갔다 한다는 사기꾼도 있지만은 하루 종일 그러니까 여기서 요 별자리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겠나? 왕년. 여기서 먼 것이 200만 강년이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는 요 별자리가 보이지만 한 개 별자리 사이가 200만 강년이다. 그러면 빛의 속도로 200만 년을 갔다 와야 되는데 갔다 오겠나?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허무맹활. 서양 점수는 완전히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더 이상 발전을 못하는 거야. 사용은 하지만 이것이 점술이라는 거야. 이것이 서양 점술이다. 근데 동양 점술은 정말로 정교해. 5개 별자리를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 후손들이 잘못해. 후손들이 깽판 친 거야. 전지들이 깽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천부경 타로 카드는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건 우리는 근본은 숫자가 관련되어 있다. 그치? 그러면 처음에 이런 카드가 나는 거는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면 노름을 위해서, 노름하기 위해서 카드가 나온 거야. 이것이 무슨 카드일까? 여러분들 봤잖아. 트럼프 카드. 그게 최초에 생긴 이유가 트럼프 카드가 생긴 이유가 최초로 생긴 이것이 누구 말따는 한 1000년 조금 넘었다는 것 같아. 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1000년 넘으면 그 뒤에 이것을 모든가 모디파이 해갖고 만들어. 그런데 변하지 않는 카드가 하나 있어. 변하지 않는 카드. 이것이 트럼프가 제일 먼저 한 게 트럼프 카드. 두 번째로 안 변하는 것이 하투다. 수투가 아니고 하투. 우리나라에서는 하투는 그 하투의 근본이 이거 뭐고 윷놀이 하는 거 요것이었고 그 뒤에 이제 하투인데 하투 누가 만들었을까? 여러분들 일본 하겠죠? 여기 일제에 종속된 사고의 한국인들이 그런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보면 그래. 무슨 이야기였나? 우리 그 하투의 그림에 보게 되면 일본 게 아니에요. 이것이 어디 거냐면 발해 거예요, 발해. 해동성국에서 나온 그림들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합방하다 보니까 일본은 저거라고 만들어갖고 우리가 많이 쓰니까 우리는 해동성국의 그거다. 그러면 우리 거야. 우리 건데 일본 거로 뭐 바뀌었지. 그래서 그런 것도 일제시대 때 뭐 어떻게 만들어졌다 해갖고 헛소리 하는 왜 그런 외놈보다 더 못하는 놈들이야. 하투가 일본 거라고 하는 놈들은 외놈보다 더 못한 놈들이야. 매운 놈보다 조금 더 심한 문화를 종속시키는 거는 더 못된 놈들이야. 중국 사람은 그렇잖아. 지금 중국 사람들이 한족들이 우리 민족하고는 달라요. 한족들이 그 하는 거는 지금 나라가 어떻게 강대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지. 언나라, 송나라, 이런 거 당나라, 청나라 이런 거는 전부 다 한민족과 같은 협족이에요. 그래서 당나라 그 시조가 누군지 알아? 당나라 시조가 이세민이잖아. 청나라 시조는 어떻게 김씨고 저 위에 거는 전부 다 이쪽 민족이에요. 중국 민족은 이쪽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천부경 타로 카드는 어떻게 이것도
실질적으로 아니야. 그럼 없는 거 있는데 또 없다 예쁘고 막 계산하고 그거 맞을 수 있나? 그리고 이 동네 이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근데 하투가 정확하게 12달러 만들어낸 거야. 그런데 하투는 한참 뒤에 생긴 거야. 그렇게 발해가 있을 때 그 발해에서 나온 그림을 가지고 만드는 거, 하투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가 트럼프라. 트럼프 카드. 우리가 얘기하는 포커 카드. 포커 카드가 최초에 만들어지는데 이 포커 카드는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다는 거다. 그러면 진리라는 것은 뭘까? 변하지 않는 거. 옛날에 했을 때 끝까지 변하지 않는 이 진리다. 그렇게 풀 수 있는 논리는 포커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포커는 아주 노름을 하다 보니까 점하고 좁고 거리가 저 멀리 떨어져 버렸어. 원래는 이거 포커 카드가 점수를 보기 위해서 노름을 하기 위해서 점수를 보기 위해서 포커 카드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다른데 어떻게 노름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포커 카드가 그 가장 근본적인 거 가장 체계적인 과학적인 그 포커 카드가 이상하게 플레이 카드로 또 노름하는 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런데 천국인 카드는 이 카드가 이렇게 연계가 되는데 연계. 이때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카드는 포커 카드밖에 없는데 이것이 연계가 돼 갖고 이것이 우리가 인간의 심리를 풀어주게 되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다. 자, 그런데 이 카드가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하나는 심리요, 하나는 운세다. 사주가 아니라 운세다. 사주가 아니라 운세라는 거예요. 사주는 자기 타고난 그거니까. 이거는 자기의 운세의 흐름을 갖다가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주 운세 하지. 사주는 사주고 운세는 운세다. 그런데 인간이 마음대로 결정 지을 수 없는 것이 또 심리와 사주라는 거다. 심리와 운세라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트럼프 카드를 설명하기 이전에 그러면 사주와 심리 이것을 비교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자. 심리와 운세. 예? 심리와 운세 비교. 자, 이제는 심리와 운세다. 여러분들이 뭐 사주 하다 보면 자, 우리가 인간을 위해서 자, 인간이 아주 복잡한 사람들이다. 그제? 자, 인간이 저번에 뭐라고 했어요? 인간이라는 글자를 풀면 인간이라는 것이 삶, 인간의 삶은 자, 인간의 삶은 자, 인간이라는 존재가 열심히 가는데 어느 인간들이 가야 될 이 문이 하나 있어. 이 문을 통과해 가가지고 알고자 하는 목적이 뭘까? 요것이었다. 여기 뭘까? 진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간의 삶의 목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타고난 운명으로 나는 이 진리를, 인간은 진리를 찾을 필요 없잖아요. 인간은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찾아가는 최종 목표가 이거다는 거다. 그런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잖아. 우리 운동해갖고 내가 세계에서 금메달 챔피언이 된다고 평생을 하더라도 어떻게 되노? 세계에서 금메달 한 개도 못 딸 수도 있잖아. 자,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관문을 통과하는데 이 관문을 통해야만이 내가 그 목표를 설정하는데 이 문이 무엇인지조차도 문이 여러 개 있으니까 어느 문으로 나가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렇지? 이것이 사주라는 거야. 인간은 살아가는데, 그런데 인간은 살아가면서 이 문을 통과할 수 있어도 이 문으로 가락하면 이 문에 가니까 어떻게 좀 허름하고 이 문에 가니까 좀 재밌었다. 그럼 어느 문으로 갈 거야? 재밌는 데로 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항상 어떻게 자기가
목표로 가야 될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 목표를 두고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이 대단히 좋아요. 이 문이 어디 있는 문이 됐어요? 팔감. 이것이 우리가 배웠다. 이 팔관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카드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겠노? 팔감만이 들어있어. 팔관문 당연히 들어있어야 돼요. 그제? 자, 이 문을 통과하게 되면 내가 최종 목적은 뭘까? 문을 통과했어. 문에는 또 여러 가지 책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노력 많이 한 사람, 안 한 사람들, 뭐 친구 잘못 만난 사람들, 친구하고 강남 간 사람들 여러 명이 있다. 문을 통과했지만, 자, 그래서 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여기서 문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요 사이에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뭘까? 이거다. 인간의 마음이다. 내가 결정 안 하면 끝나는 거다. 내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손 치더라도 나는 이렇게 가고 싶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 마음의 이론이다. 그죠? 그러면 마음의 이론을 푸는 것이 뭘까? 심리. 아, 이것이 바로 심리라는 거다. 이것입니다. 이 심리의 뜻이 뭘까? 자, 심리는 이 타로카드 내가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이전에 기초를 해야 돼. 자, 심리는 어떨까? 자, 내가 앉아봐. 내 지금 마음이 이 앉아있지? 내 지금 마음은 이 마음입니까? 이 마음입니까? 아, 우리 선생님 빨리 일어나고 체하보고 있어. 본론만 하면 좋을 건데 이런 마음 있지? 근데 한쪽 마음은 어떻게? 아, 내가 선거자가 되려면 체계적으로 빼야 되겠구나. 이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지? 어느 게 맞는 것 같아? 아무도 알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여기는 뭘까? 자, 이거 하나 있고, 이거 하나 있고, 이거 하나 있다. 이거다. 이거 합친 거잖아. 리. 이 리가 뭘까? 문제는 없다. 땅 위에 밭이 있는데, 땅 위에 밭이 있는데, 여기 구슬옷이야. 그러니까 땅 위에 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판을 보고, 뭐 나는 타로 카드라든지 사주 운세 이 판을 딱 보고 여기서 가장 좋은 구슬옷 부분이 뭘까? 자, 내가 뭐 타로 샵을 하든 타로 교육을 하든 뭐가 최고 좋을까? 문전옥답이 돼. 내 마음이 문전옥답이 되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나? 아, 최고의 근위자가 되는 이 명예, 최고의 명예가 이게 바로 명예다. 최고. 그러면 최고의 명예를 하는 것은 내가 모든 사람을 대적해서 내가 1등이 될 수 있어야 되잖아. 1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심리는 어떻게? 인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는 거다. 이 이론을 풀어가는 것이 심리다. 그게 복잡하고. 두 번째는 뭘까? 우리는 어떻게? 요 한 개만. 운이다네, 운. 운이 크거든요. 운이 새가 아니에요. 지금 새라는 것은 세력세자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기분이 어떡하,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운이다. 운을 한번 보자. 이거 어떻게 했고, 이렇게. 이 터피샷. 이 구르마다. 이것이 내 구르마야. 나라는 존재다. 나. 내 구르마인데, 이게 터피샷부터. 그렇게 내 구르마가 안 보인다는 거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인생은 어떻게? 인생은 보이지도 않은 이 구르마를 안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럼 어머니 복잡하게 그지? 그러면 이 불투명한 불투명한 이 세상을 푸는 것이고, 요거는 불투명한 세상을 푸는 것이고, 요것은 내 마음을 푸는 것이다. 가장 힘든 길이다. 자, 그러면 이 마음을 푸는 데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있대. 저번에 잠깐 얘기했죠. 자, 타고난 내면 심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성 심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동 심리다. 어느 것이 표출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내면 심리는 어디에 있을까? 사주에. 이것이 타고난 사주에 들어있다. 내면 심리는 사주에 들어있다. 그러면 습성 심리는 어떻게? 지 마음 먹는데 들어있다. 그런데 이 행동 심리는 뭐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심리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이 세 개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어느 쪽으로 작용할지 모릅니다. 근데 타로 카드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내가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상담할 때 어떻게 해? 상담할 때 니는 이렇다가 아니고 니는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야. 니는 이렇게 가고 싶다는 거야. 그것이 타로 카드의 근본이다. 섭하고도 상관없어. 그 섭이라는 것은 야 나는 실질적으로 생각해봐. 옛날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지. 자 부잣집에 시집가면 어떻게? 식모가 되는 것이요. 가난한 집에 시집을 가게 되면 그 집을 일구게 되게 되면 어떻게? 효녀 심청이 된다고 했다. 그죠? 어느 게 좋으냐? 어느 게 좋으냐? 여기 요 안에 들어있는 거야. 응?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생각해봤다. 세뇌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 그렇게 세뇌가 아주 무서운 거야. 뭐 맞아도 아니라고 뭐 죽을 때는 어떤 방법이 없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습성 심리하고 행동 심리를 푸는데 내면 심리는 애초부터 기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자 사주도 알아야 되고 심리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사주는 타로 카드를 할 때는 사주를 무조건 배제라는 거다. 심리도 무조건 배제라는 거다. 오로지 어떻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마음, 내가 하고 싶은 행동 심리만 중시해라.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거는 뭐 아무 소용 없는 거니까. 그렇게 행동 심리만을 중시해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상담할 때는 어떻게? 저 사람이 궁합이 안 맞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이 궁합이 좋다고 여기면 이 판단이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잖아. 그렇게 맞다고 하는 거야. 그럼 카드 딱 펼쳐놓고 내가 좋다고 생각되게 되면 좋게 얘기하면 돼. 내 마음이 좋은 거니까. 이것이 타로 카드. 그래서 이 결정을 하는 거야. 자기 지금의 마음은 지금의 마음으로 인생 전체를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다. 지금의 순간적인 마음이다. 그래서 타로 카드는 계속 바꾸는 거야. 자, 그러면 바뀌는가 안 바뀌는가? 자, 타로 카드 처음에 했을 때, 아, 나는 처음에 저 사람이 부자니까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야, 부자도 이런 약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한마디 듣고 가면 이 마음이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바뀌었을 거다. 야, 부자만의 장사는 아니겠다. 그런데 옆집 사람이 어떻게 부잣집이 있으니까 식물에가 고생할지 있다 됐다. 아, 그럼 부자 알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바뀌다 보면 인생도 바뀌어가는 거지. 그런데 인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걸 갖고 한 가지 카드 갖고 자기 운명을 만들지는 말라는 거다. 카드에 운명을 걸지 마라. 만들지는 마라. 우리는 상담할 때는 어떻게? 자기 마음을 읽어주는 거야. 근데 이만큼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카드는 정말로 학문적으로는 이 세상에 없다. 이 세상에 학문적으로 풀 수 있는 이 타로 카드는 유일무이한 이 카드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초를 나중에 잘 배워야 돼. 이거 갖고 뭐 사주도 보고 오만 거 다 보고 이야기는 그렇게 하는데 실질은 나중에 보게 되면 순 엉터리라고 답이 왔을 때 이제는 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알려지고 옛날에는 몰랐잖아. 책도 없고 뭐 책도 사러 가려고 하면 없고 책방도 없는데 그런데 지금은 뭐 엄청나게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탈피하는 것은 어떻게 완벽한 이론으로 이제 출발하자. 상시한 거는 다음에 착착하지. 자, 그러면 요까지 일단 끝내고 그 다음에 다시